안녕하십니까. 게이밍 무명입니다. 연말 잘들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장모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부산 또 투어를 또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예. 다리도 아프고 굉장한 피곤한 연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 주식이 너무 안 좋게 이제 장 마감을 하고 이제 다시 연말을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셨는데 또 어쨌든 과거는 또 과거지사고 이제 또 올해는 어떨지 정말 좀 드라마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냥 바람일 뿐이고 그죠? 예. 또 올해 한 해는 어떻게 흘러갈지 참 어쩐 또 많은 일들이, 많은 우여곡절이 또 생길지, 인생은 참 잘 모르기 때문에,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긴장도 되지만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일반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말이 참, 뭔가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장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고, 올해도 좀 안 좋을 거라는, 말이 있죠. 올해는,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에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이제 분석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우리가, 같이, 주식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올 한 해를 완벽하게 뭔가 분석해내는 것보다는 시시각각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 개미 무명도 미약하나마 조금이나마 뭔가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게끔 좀 열심히 방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구독자분께서 이제 질문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구독자분께서 또 자신의 또 경험을 또 공유해주는 부분도 아주 그 긴 글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그 댓글 그렇게 길게 적는 게 또 쉽지도 않고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또 투자해서 또 감사한 또 자기의 그런 경험을 또 공유해 주신 또 구독자분들,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좀 성공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그런 것을 좀 꽃피운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실패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개미분명히 여러분은 당연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또 개미분명히 제가 늘 성공만 한 게 아니겠죠.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도 여러 번의 어떤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잘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그런 경험담, 그리고 구독자분의 질문,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왜 선택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선택에 대해 점수를 얼마를 주고 싶은지, 그리고 세력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을 좀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 그리고 구독자의 경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의 또 실패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 많은 얘기를 이미 많이 했지만 또 이번에는 성공담이 아닌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배울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그런데 비추어서 우리가 조금 바이오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될 시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그 구독자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그 구독자분께서 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선택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은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일단은 이 바이오, 이런 섹터라는, 바이오 섹터가 제가 이전에 이제 뭐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바이오 섹터의 뭐 가장 좋은 경험이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HLB. HLB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제 완전 폭락했다가 급등했을 때 이 기억이 또 있고, 셀트리온도, 물론 이렇게 완전히, 단기간에 이런, 완전 급등한 건 아니지만, 뭔가 제 투자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확고한 신념이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많이 영감을 준 또 종목이기도 하고, 물론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 두 종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종목이 있어요. 예, 뭐 헬릭스미스도 있고, 그죠? 뭐 신라젠도 있고, 신라젠은 저는 투자는 안 했어요. 신라젠도 있고 헬릭스미스도 있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그 바이오 기업들이 제가 투자한 것도 있고, 잠시 발을 담갔다가 뺀 것도 있고, 조금 오래 담갔다가 손해를 보고 또 이제 손절을 한 종목도 있고, 저는 투자를 안 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또 뭔가 깨우친 바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바이오 섹터라는 그냥 이 섹터 자체에 대한 제가 조금 좋아한다. 예. 왜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당시에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해외발 뉴스가 있었어요. 뭐, 2023년인가? 뭐, 예, 뭐, 몇 년을 빛낼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 중에 10개,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개인가 뭐, 그 선정이 됐는데, 그 10개 중에, 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있었습니다. 살짝, 살포시 제 이제 콩깍지를 좀 씌웠죠. 예. 이 10대 기업에는 그냥 이렇게 신생 기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막 대노라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질비했습니다. 이 10개 중에. 근데 이 10개 중에 이 기업, 프레시지 바이오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파고들었고, 약간의 선입견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완전히 막, 감정은 1도 없이, 그냥 냉정하게 뭐, 했다고는 저는 말을 못하고, 당연히 어느 정도는 조금 콩깍지가 살짝 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이제 조금 그냥 우리가 뭐 테크니컬적인 거나 이제 모멘텀적으로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바라봤던 것은 뭐 일단 대주주 지분이 있었어요. 대주주 지분. 대주주 지분이라 하면 이제 특수관계인은 빼고 예, 그냥 순수하게 이 경영과 관련된 예, 대주주의 지분이 기타 바이오 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 보통은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어떤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파이프라인이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예요. 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다다른 파이프라인이 꽤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 4개 정도가 됐고 한 개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라고 굉장히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제가 또 봤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 흔한 그 벤처 바이오 기업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대주주 지분도 마찬가지고, 대주주 지분도 다들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자금력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력을 땡기는 과정에서 예, 대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감소를 합니다. 왜냐면 뭐 주식을 나눠주고 돈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주주 지분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게 다른 바이오 기업들하고 좀 차이점이고,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라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는 한두 개인데, 여기는 파이프라인이 좀 많았다. 한 세네 개. 그러니까 좀, 목구멍까지 찬, 이렇게 꽤 진행된 파이프라인이 세네 개고, 여기 더하기, 또, 이제 일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법, 제가 기억으로는 이것도 한 세네 개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 설비, 이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라고 이제 또 자회사가 있죠. 예. 이제 제조 설비 부분인데, 여러분 또 알다시피 이런 부분도 다른 바이오 섹터들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예, 이런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이 바이오 섹터에서 얘네들이 성장할 당시에, 예, 좀 분위기도 굉장히 이게 21년도 2월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굉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분위기였어, 주식 시장이. 그러므로 인해서 얘네들이, 좀 성공적으로 일단 상장을 했고,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는 의미는 뭐다?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을, 실탄을 좀 두둑하게 확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좀 풍부한 유동성 이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돈 때문에 뭐가 잘 안 되고 도중에 또 유증을 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속썩일 일은 그럴 확률은 좀 적겠다. 이런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과 더불어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이제 제가 기대치가 있는 제가 투자자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 그리고 파이프라인, 그리고 제조 설비,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유증 걱정이나 이런 게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대주주 지분은 그대로고 파이프라인도 그대로 아직은 완전히 실패해서, 그러니까 약이 잘못돼서 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파이프라인이 아예 사라진 그런 아직 없죠. 그대로 파이프라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동성은 물론 돈은 많이 까먹었죠. 공장도 짓고, 예, 공장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임상도 진행하고, 물론 실패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또 재심사를 신청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돈도 까먹긴 까먹었어요. 예,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유중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자금력은 아직은 있다. 그렇게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제조 설비 그런 거 이제 공장 차리고 또 R&D 센터 개발하고 이러면서 돈을 좀 썼죠. 예. 돈을 썼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고 날아가는 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모성 돈들, 그러니까 월급이나 급여나 이제 회사 전반적인 그 지출, 그러니까 유지하는데 이 회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 운영비 이런 것들은 쓰고 사라질 돈들이지만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들어갈 돈, 그러니까 공장을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건축이 끝나고 나면 안에 이제 제조 이제 약을 제조할 그 설비를 갖춘다든지, 예, 요런 것들. 그리고 또 해외나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또 좀 저명한 이런 사람들 이제 인재를 땡겨오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 또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고 사라질 돈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현금성 어떤 자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그 대부분 줄어든 현금성 자산들 중에서 꽤 높은 비율이
여전히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떤 것들로 바뀌었다. 현금에서 그것으로 바뀌었다. 부동산이든, 뭐 설비든, 뭐, 이제 인재든, 이렇게 뭔가로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조금은,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크게 뭔가 회사 자체적으로 뭔가 뭐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우리가 이 시기를 겪고 이때부터 뭐가 안 좋았다. 일단은 거시적 경제.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진 상태 더하기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부정적 의견을 받았죠. 예. 요게 이제 딱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좀 지금은 여기에 왔다. 요래 되면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기대치가 낮아지고 시장에서 약간 토해되고 요래 되면서 지금 주가가 요꼴이 됐지만 저는 제가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리 이런 상황을 겪었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지금 주가가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어떤 그 기업들도 현재 주가가 그 기업의 현재 가치보다 아니면 그 가까운 시일 내의 어떤 미래의 가치보다 너무 높게 돼 있으면 주가가 고평가예요. 그렇게 고평가된 종목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너는 왜 그러면 지금 주가는 그러면 저평가지만 이전에는 고평가였다는 얘기냐? 아니죠. 그때는 일단은 거시적 경제가 이렇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거시적 경제가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죠. 제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바라볼 때 다르다. 그리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이때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제가 바이오 섹터는 말씀드렸다시피 모 아니면 도어의 어떤 성격이 좀 강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때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가격이다. 지금 26,000, 7,000원 이 정도, 8,000원, 28,000원 이 정도 가격은 괜찮은 이 회사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비해서는 완전 개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적정 혹은 적정보다 조금 낮은 구간이다. 그래서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유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개미무명 네가 이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선택했을 때 당시에 그런 판단에 대한 점수를 지금 준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점수를 지금 매길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점수를 내가 그때 잘했다 못했다라고 점수를 매길 만한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너는 판단을 내릴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프레시지 바이오파마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때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회사가 뭐 성공한 것도 뭔가 그냥 뭐 실패는 했지만 원래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는 뭐라 하죠? 그런 실패가 뭐 약간 일상이다. 예,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실패 한 번 했다고 그 많은 파이프라인들 중에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이거 한번 미끄러졌다고 그냥 인생 쫑나는 게 아니다. 이 기업의 인생이 그냥 쫑나버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회사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 이제 무슨 만약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 설비니까 다른 CDMO 사업에서 뭘 했다. 이렇게 뭔가 이 사업이 뭘 매각을 했다든지, 새로운 또 후보 물질을 또 사들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발했다든지, 이때 제가 투자 판단을 할 때와 크게 좀 다르지 않는 기업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경영진이 이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이때 판단을 내리고 지금 와서 판단할 때 요 사이에 만약에 경영진이 만약에 부도덕하다, 예? 불법 비리를 저질렀다, 횡령을 저질렀다, 사업을 엉뚱한 방향의 어떤 사업을 이렇게 인수를 했다, 예? 지금 하는 이 바이오 산업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걸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굵직한 변화가 있으면 제가 이제 와서 판단을 하겠죠. 당연히 경영진이 뭔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불법 비리를 일으켰으면 지금 주가하고 상관없이 제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물론 이 경영진의 제가 마음속은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경영진이 보고 제가 잘못 판단했다. 혹은 사업이 엉뚱한 사업을 인수했다. 사업이 바이오 말고 딴 쪽으로 뭔가 가고 있다. 만약에, 왜냐면 바이오는 정말 섹터가 많아요. 그 바이오 안에서도 그 세분화된 섹터들이 많아요. 동물, 실험해주는 것도 있고, 호부물질 개발만 하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임상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도 제가 뭔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 외에 또 다른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도, 제 판단을 잘했겠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런 이 회사의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시적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그리고,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이 첫 단추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완전히, 왜냐면,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지금 도전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를 폐기해야 될 정도로 이야기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첫 단추를 아직 끼워지지 않았다라고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요렇게, 주가가 이제 시장에서 소화되면서 적정의 어떤 주가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저평가 구간까지 지금 진입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를 지금, 제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선택한 저의 판단에 대한 점수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여기에 변화가 생기면 제가 솔직하게 제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주가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예,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또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를 또 가혹하게 또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 본 다음에 제가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구독자분의 마지막 질문.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한 얘기를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다른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어떤 궁금증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이 구독자 마지막 질문이 세력에 대한 얘기였어요. 세력이 제가 과거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과거에도 세력이 없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흔적은 제가 못 찾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제가, 네 얼마 전 영상에서 세력이 뭔가 작전에, 세력 작전에 어떤 서막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직 방학이 다 안 끝나서 지금 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실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잡음이, 제 목소리 뒤로 잡음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지금 세력이, 작전의 서막이다. 네. 근데 작전이 이런 게 있어요. 눈에 띄게 우리 세력들이 뭔가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차트에 드러나게끔 하면 그게 뭐 작전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또 그것을 또 간파해내야 되는 것이 이제 또 저 같은 또 투자자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시겠죠? 예. 그걸 또 간파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숙명 같은 거죠. 그걸 간파해내고 우리도 작전 세력들 몰래 조금씩 이제 뭔가 매집해 나가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세력이라는 이런 어떤 세력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면 무조건 무슨 세력형 형아들이 들어왔다 형님들이 주가 떨어지는 것을 가만 안 놔둘 것이다. 신약개미들을 떨구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옛날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도 살짝 얘기할 때, 미국에는 작전 세력이 없다. 작전 세력은 없다. 일단은, 왜냐면, 작전을 할 수도 없는 그 금융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한가가 없죠. 그리고 워낙 너무나도 큰 그 금융 시장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진짜 배가 망신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불법 그런 일단 작전 세력을 하다가는 걸렸다 하면은, 일단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투명하게 그 미국은 금융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대한 어마어마한 진짜 일개 무슨 하나의 어떤 세력들이 뭔가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닌 어마어마한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뭔가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인다. 이라면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 다른 얘네들이 만약에 1조를 가지고 만약 작전을 한다. 네? 그러면은 전체 금융시장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천경의 이 천조 위의 경이라 하면 경도 1경도 아니고 천경의 이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1조 가지고 이렇게 딸랑딸랑거리다가 이 천경 중에서 한 3조, 5조의 자본력이 확 들어와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린다든지,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주가를 다시 끌어내린다든지 하는 식의 이런 기술적인 이 테크니컬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작전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작전을 하다가 걸렸다 하면은 거의 징역이 얘네들은 우리나라 같이 사람 죽여도 우리나라는 30년 거의 맥스가 30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80년도 때리고 120년도 때리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주빈 사건 때 조주빈이 아니라 그 손정우 다크 웹사이트 그 사건에서 그 성인 아동 그런 학대 무슨 그런 성인물 동영상을 영상 한 개를 다운로드한 미국 사람이 징역 7년형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그런 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형이 좀 세게 때립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먹고 뭔가를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엄하게 다룬다. 어쨌든 다시 얘기가 돌아온다면은 어쨌든 이 작전 세력,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시장과 다르게 세력이 솔직히 조금 진출입이 조금 쉬운 구조예요. 마치 세력들 너희들이 움직여라, 헤쳐먹어라, 요런 거 똑같아요. 우리나라 약간 회사 법인 제도도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인이 책임지지, 법인의 그것을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회사는 없어질 수 있는데, 이제 대주주나 사장은 이미 챙길 거 다 챙기고, 빼돌릴 거 다 빼돌리고, 페이퍼 컴퍼니든 뭐든 간에 다 만들어갖고 싹 해서 이미 이 법인은 껍데기
껍데기는커녕 그냥 완전 막 빚더미에 쌓인 법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산을 오히려 채무를 뭔가 털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뭔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와 그 사람들의 자산을 지키고 서로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법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악용되고 있고 법도 보완하지 않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우리나라 이게 후진국이다. 예. 좀 후진스러운 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세력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좀 얘기 돌아온다면은, 이런 세력들이 들어올 때, 대주주와 교감을 하는 세력들이 있고, 대주주와 교감 없이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일단은 대주주가 지분이 높다. 근데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높은 대주주 지분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에는요, 기본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대주주와의 교감이 없이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왜냐면 얘네들의 어떤 자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발의 피죠.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가 볼 때는 큰 자본이지만, 어떠한 회사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자본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런 자본력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주가를 조금 올리니까 누가 대주주 이제 경영진이 지분을 파는 것보다 이 특수관계인 우리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에는 이런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죠. 얘들 이제 보호예수도 끝났죠. 그래서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하고 뭔가 교감이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주가를 조금만 올리다 하면은 얘 사모펀드들이 이 세력들한테 물량 다 떠넘겨버리고 자기들은 빠져나간다. 요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 세력들은 이 회사를 보고 지금 투자하는, 이렇게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작전을 하려고 주식을 사려고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물량을 다 떠넘겨 받는, 근데 그 물량을 떠넘겨 받는 과정에서 뭐가 꼬이겠습니까? 자기들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예. 좀 원하지 않는 위치에서 원하지 않는 물량을 넘겨받았으니까. 예?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든 이걸 살리려면 더 많은 자본력을 땡겨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주주 지분이 높은 이런 종목들에는 작전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제가 최근에 작전 세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대주주와 뭔가 물밑적인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대주주와의 교감이 없이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냥 추측이다 이거지. 그런 추측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라서 제가 이 부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게 주가가 주가가 지금 많이 바닥 뚫고 지금 내려갈 기세인데 무슨 작전 세력이 들어왔냐, 무슨 작전이 시작이 됐냐. 작전의 어떤 시작은요, 우리가 주가가 보통 이렇게 폭등을 한다면은 이 폭등을 하기까지의 이 기간이 진짜 긴 거는 제가 3년도 봤습니다. 3년도 봤고, 예. 물론, 얘네들이 3년이 됐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의 분석이죠. 예, 어떤 팩트가 아니라, 제 분석에 따라서 얘네들이 작전을 펼친 게 3년이다. 6개월도 있고, 예, 3개월도 있어요. 예,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래요. 예,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어요. 준비를 진짜 단단히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실수했다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잃고 또 재기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재료를 적절한 타이밍에 쏘고
또 뭐 그런 이제 조금 개미들 물량을 다시 이제 받아야 돼. 왜냐면 높은 데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되겠죠, 주가가. 밑에서 쌀 때 올리는 거랑 비쌀 때 올리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 개미들이 이제 높은 가격에서 던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어느 정도 또 소화하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예. 그 물량까지 자기들, 작전 세력들의 어떤 계좌로 다 받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 대주주 빼고 이제 개미들, 웬만한 개미들 나올 물량들은 나오더라도 다 받아낼 수 있다. 걱정 없다. 할 때 되면 이제 슈팅을 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작전에 제가 서막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작전을 이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전이 이제 곧 시작할 거다. 그래도 우리는 모르겠죠. 예, 얘네들이 왜냐면 조용히 매집을 할 거고, 티 안 나게 뭔가 이제 수행을 하겠죠. 작전 수행을 하겠죠. 그러니 왜 근데 뭐 작전 서막에 대한 얘기는 지난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질문에 답변을 이제 드리면은 지금 현재로서도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고 볼 만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어떤 수급의 변화나 차트상의 테크니컬적인 거나 뭔가 재료가 나온다면 뭔가 재료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작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추측성, 예, 그건 추측성 발언이 될 수밖에 없죠. 예,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추측성 제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예. 어째 뭐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한 제가 좀 답변을 성실히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뭐 이제 주린이 구독자분인데 이제 뭐 자기의 경험담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 대부분의 주린이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진짜로. 예? 처음에 소액으로, 이제 감으로 투자하는 거죠. 당연히 주린이니까 분석을 못하죠. 분석을 못하고 여기저기서 주워드는 거 아니면 뉴스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감으로 이 종목을 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소액으로. 샀더니 소액으로 샀을 때 갑자기 주가가 이제 며칠 만에 500만원 투자했는데 50만원 뭐 100만원을 번 거예요. 와, 이렇게 쉽게 돈을 번다고?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제 어느 순간에 조정을 받고, 근데 아직은 내가 손해를 보는 구간도 아니거나 손해를 본 이제 약간 손해를 보는 구간들이 오면 왠지 싸 보여 주가가. 예, 주가가 그냥 단순하게 직전 고점 대비해서 제법 떨어졌다 하면은 왠지 싸 보이기 때문에 돈을 또 더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막 이런 어떤 뭐라죠? 시드머니가 뭐 눈덩이가 구르면은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점점 시드머니가 커져.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뭔가 사들인다는 것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 손실률은 조금씩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 절대적인 손실 금액 자체가 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뭔가 그게 추가 자금이 투입이 될 때는 또 사람들이 또 과감하게 또 투자합니다. 왜? 그러니까 주가만 보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예? 이 회사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전에 주가만 보고, 주가 대비 많이 떨어졌네, 20, 30% 떨어졌네, 이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내 손실률이 마이너스 뭐 30%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과감하게 내가 앞전 시드머니가 만약 1000만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희석을 시키면은 이게 손실률이 이게 10%대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평단이 확 떨어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좀 더 큰 돈. 나중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 물린 거죠. 물려가지고 강제 존버가 되는 거죠.
그때는 자본력이 없어. 그때는 그냥 매달 월급에 뭐, 아니면 어떻게 여윳돈 뭐, 어떻게, 연말 성과급을 받았든지, 이렇게 뭐, 조금 들어오면 계속 사부작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강제 총부가 됐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다 뭔가 주식을 한다 하면은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에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고, 아예 이제 주식 시장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자신이 스스로 손절을 치고 막대한 손해를 입고 스스로 물러나시는 분들도 있고, 강제로 이 주식시장에 본의하고 다르게 뭔가 퇴출이 될 수도 있고, 뭐 반대매매 이런 거 아시죠? 반대매매를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두 번 다치는 내가 뭐, 주식,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또 저같이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또 도박과 같이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꼬라지를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유상증자가 뭐야? 제3자 유증이 뭐지? 무증은 뭐고? 또 시비 발행했다는데 시비는 뭐야? 전환사채는 뭐야?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용어도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실전과 이론을 계속 뭔가 배합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해서 끝까지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나중에는 내가 여기서 늘 내가 잃는 것보다는 내가 더 얻어나가는 것이 많게끔 하겠다 이렇게 또 독하게 하시는 분 똑같은 시작은 똑같지만 모든 주린이들이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지만 나중에는 결과치는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분 구독자분이 자기가 뭐 했던 그 과거 우리 늘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도 예? 지금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오늘 오전 11시 반인데, 새해 2023년 1월 2일 오전 11시 30분 지나갔어요. 31분도 지나갔고, 32분도 곧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은 우리가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빨리 털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털어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할 거고, 다음 주 어떻게 할 거고, 다음 달, 내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뒤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구독자분은 누구나 다 정말 조금씩, 개인적으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는 다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는 거. 왜 다들 주린이들은 다 왜 주식을 시작하면 다 그와 비슷한 것을 겪느냐 하면 감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감이 무슨 유튜브를 본다든지, 애널리스트, 증권사 이런 걸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내가 평소에 뭔가 어디 섹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섹터에서 뭔가 대박, 1년 뒤에 뭔가 꼭 대박 날 것 같은 무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이러면은, 또 거기에 또 알아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이 있고, 또 그 기업에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보니까, 주가 괜찮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감입니다, 감. 감으로, 순수하게 감으로만, 100% 감으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린이들이 똑같은 일을 비슷하게 겪는다. 그렇게 너무 자신이 했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감을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본인에게 더 큰 뭔가 이익과 또 유익한 어떤 또 학습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준비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는 셀트리온, DB하이텍, 카카오, 예? 뭐 이런 이제 성공담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은 제가 좀 실패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예, 데브 시스터즈라는 게임 회사, 우리 쿠키런 게임을 만드는 회사죠. 자, 이 회사는 제가 상장 초반부터 제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얘가 상장을 언제 했느냐,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일단 2014년 11월로 나와 있는데 차트가 더 오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이전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예, 이 부분에 3만원대에 제가 진입을 했어요. 투자를 해서 세월이, 이게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이게 끝에가 2014년 11월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2023년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한번 좀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22년 11월로 본다면 8년이나, 이 차트가 거의 8년의 어떤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8년. 그럼 제가 이때 3만원대 이때 들어와서 제가 이 어딘가에 2만원대에 제가 손절을 치고 나왔어요. 예, 2만원대에 손절을 치고 나왔습니다. 예, 물타기를 하다가, 예, 그때는 뭐 여러가지 이유로 제가 이 데브 시스터즈를 봤는데, 제가 그때 투자를 뭐 한 1년 넘게 했나? 지금 차트상으로 보니까 2년까지는 안 되고 한 1년 반 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아니다 싶었어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손절 치고 이 돈을 제가 다른 데다가 투자를 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볼 때, 지금 저는 3만원대 들어와서 여기 2만원대 초반에 이제 한 2년 이내,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이제 손절 치고 손해보고 나왔어요. 근데 이 차트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거의 계산하기 쉽게 3,875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언제 코로나 터졌을 때 그냥 편안하게 4,000원이라고 볼게요. 4,000원 최저점을 찍었던 이 종목이 최고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0만원까지 올랐어요. 4,000원에 20만원이면 50배, 50배. 제가 이때까지 들고 있었으면 당연히 긴 시간 동안 물타기를 했겠죠. 예. 근데 저는 이때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슈팅을 주기까지가 보면은 2020년 11월, 그러면 2014년 아까 14년 11월이면 6년이죠. 6년. 6년 동안 이게 여기까지죠. 다시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 급등하기 직전까지 여기가 6년이에요. 6년. 여기가 6년이고 이 뒤에가 2년이에요. 그럼 6년을 이렇게, 예? 거의 최고점이 여기가 뭐 4만원, 4, 5만원인가 그렇고 여기 3만원대에 저는 들어왔는데 물타기 6년 동안 물타기를 해서 이게 과연 맞나?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예? 제가 이 종목을, 그러니까 아까 저기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선택했을 때 지금 기준에 생각할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 점수를 매기면 얼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을 뭐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손절을 친 것도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 야, 이렇게 많이 50배가 올랐는데 네 말대로 2만원대에 뭐 손절했다고 치면 물타기를 안 했어도 거의 뭐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을 건데 이게 잘한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개미는 뭐, 시간, 개미의 무기는 시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묶여있을 자금에 대한 얘기.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제가 처음부터 장투를 생각하고 들어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제 투자 계획에서 어긋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엄청난 제가 판 시점보다도 거의 4, 5년을 더 지고 있거나 물타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자본부터 하면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결과론적인 얘기.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예, 3만 몇천 원 뭐 이래 하던 게 지금 4천 원이겠는데 10분의 1 토막이 날 때까지, 예, 10분, 아유 죄송합니다. 10분의 1 토막이 될 때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잘했다 이거예요. 손절이었지만 손해를 봤지만 잘했다. 왜? 제가 이 나머지 4년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칠 때도 왜 이렇게 주가까지 오르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이 회사가 순수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시장 상황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수급 상황, 매도와 매수 간의 자연스러운 수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지금 시장 상황에 의해서 얘들이 오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 작전이에요, 작전. 이것이 작전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쿠키런의 게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네들, 이 대부 시스터즈, 지금은 제가 기업 상황까지는 안 봤지만 대주주 지분이 엄청 높습니다. 예, 진짜 높아요. 엄청 높은데 얘네들 작전을 펼칠 때, 그러니까 특수 관계인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 대표이사의 지분이 굉장히 제가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분명히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절대 주가는 자연스럽게 시장 상황에 맡겨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없다. 무조건 없어요. 주가는 절대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이렇게 안 오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작전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작전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이전부터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분명히 이 어느 시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뭔가 지루해 보이는 이 기간, 제가 볼 때는 약 6개월 이상이에요.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얘들이 매집을 하고, 여러분들 밑에 거래량 보면 이게 티 납니까? 티 안 나잖아요. 조용히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먼저 주가를 띄워요. 주가를 띄운 다음에 재료를 터뜨려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오르다가 이렇게 뛰어. 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잖아요. 이럴 때 또 재료 빵 터뜨리는 거야. 재료 딱 터뜨리면 다시 또 주가가 슈팅. 또 조정을, 무엇이든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고 많이 내리면 다시 반등을 해요. 기술적 반등을 해요. 똑같아요. 오를 때도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기술적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기술적 하락을 할 때 또 물량을 받아내고 나서 또 재료를 또 하나 또 탁 던지는 거야. 근데 보시면은 이때 슈팅과 이때 슈팅이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예요. 이 두 번의 요 과정은, 이 부분은 쭉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랑 여기 두 번을 겪으면서 물량을 세력들이 다 받아낸 거예요. 개미들이 살려고 해도 물량이 없나? 없어. 물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의 주식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액분을 했는지 뭐인지 그 뒤로는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주식수 자체가 조금 작아요. 이 종목이. 그러다가 대주주 지분이 높아.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물량 자체가 엄청 작습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또 엄청 쌌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 대주주와 교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과연 내가 이때 손절한 것이 2만원대 손절한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한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 왜? 이 시간이 너무 길다. 4, 5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4, 5년 동안에 좀 상대적인 어떤 기회비용, 예,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당시에 내릴 수 있었던 판단 잘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2만원대 팔았잖아, 손절했잖아. 근데 2만원대 하던 게 지금 얼마? 4천원까지 떨어졌잖아요. 4천원까지 떨어졌잖아요. 2만 몇천 원, 2만원대도 제가 손절을 20%인가 20 몇 프로인가 손절하고 나왔는데, 그 2만 몇천 원부터도 4천원이면, 반에 반토막이잖아요. 반에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결정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작전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올린 거. 자연스럽게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세력이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잘 될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주가가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시장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뭐 매출이 개선이 되고, 새로운 또 비전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신기루. 이것 때문에 이제 대부 시스터즈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진짜 이 회사 자체가 스스로 자기들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멋진 게임을 개발하고 정말 대단한 뭔가 성과를 이뤄내야지, 가시적인 걸 이뤄내야지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지. 이제는 다시 뭔가 이 바닥선 비슷한 데까지 떨어질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조작을 한번 했죠. 주가 조작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한 가지 더는, 자, 파마 리서치라는 거예요. 자, 파마 리서치를 보시면은, 이제 이때 상장, 2015년 7월에 상장을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때 투자를 했어요. 이때 투자를 하고 조금 물타기를 좀 했었습니다. 물타기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냥 팔았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은 솔직히 제가 팔고 싶어서 판 건 아니에요. 이때가 하여튼 2016년인데, 이때 제가 좀 이제 제가 제 건물 짓고 제 단독주택 이렇게 짓고, 예? 제 상가 건물도 짓고, 예? 빌딩 건물도 짓고, 빌딩이라니까 무슨 30층, 50층 빌딩이 아니고, 예? 그냥 10층짜리, 예,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그런 하면서, 좀 자금이 조금 수급이 꼬이면서 들어올 돈이 좀 늦게 들어오고, 아시죠? 여러분도?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들어올 돈이 제때 안 들어오고, 또 나가야 될 돈은 좀 시간이 좀 지났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예, 팔게 되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 저점 라인이 지금 대충 한 3만원 정도에 3만원 정도. 예, 지금, 전 고점이 약 10만원 정도고, 지금 떨어진 게, 완전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게 한 7만원 정도예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보셨던 대부 시스터즈,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고, 아까 50배 올랐잖아요. 난 그걸 원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또 왜 얘기했냐. 일단 비록 제가 손절 치고 제 뜻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팔고 나왔지만, 원래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장기로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제 평단이 못해도 예, 3만원 후반대, 4만원 안팎까지는 떨어졌겠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팔았고, 예?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종목은 제가 진짜 상장 때부터 봤고, 2015년 7월에 상장했는데, 그때부터 봤고, 굉장히 이 회사는
탄탄하게 갈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지금도 얘네들 기업 현황을 보면은 매출도 굉장히 견고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예,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YOY로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탄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주가가 많이 반납이 안 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 30% 떨어졌어요. 얘네들도 10만원은 이 당시에는 이 회사 가치가 살짝은 고평가. 왜냐면 워낙 유동성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막 대부 시스템 막 이랬잖아요. 막 이랬잖아.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세요. 코로나 찍고 견고하게 오르잖아요. 견고하게. 지금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똑바로 이 회사는 실적이 똑바로 나오고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가 버티는 거예요. 제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뭐 대부 시스템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장투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자, 대부 시스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셨죠? 이렇게 오르는 거. 자, 다시 이제 글로 돌아올게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자, 돌아왔다. 아까 이제 대부 시스템은 미친 듯이 오랜 기간 동안, 6년 동안 쳐박다가 완전히 수직 상승했죠. 예, 수직 상승했어요. 그리고 대부 시스템 말고 이제 파마 리서치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오를 때도 이렇게 오르죠. 그래서 제가 대부 시스템이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한번 작전을 했던 종목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작전이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이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수익을 잘 내고 매출 성장을 일으키고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란 얘기예요. 뭐 계속 오를 거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가가 견고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회사 자체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 시스템은 이거는 뭐다? 이 회사의 가치가 이만큼이라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다? 작전이다 이거야. 허매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다? 파마 리서치 이런 회사는 찐매수다 이거예요. 찐매수. 그렇기 때문에 이 허매수는 딱 거품이 꺼져버리면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그 사이에 얘네들은 비록 얘네들 급등할 때 얘네들은 요렇게 올랐지만은 얘네들 완전 쳐박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얘네들은 계속 견고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원래 파마 리서치 같이 이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장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작전의 서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야, 그럼 50배 대부 시스템처럼 작전이 시작되면 50배 오르는 거 아니야? 20배 오르는 거 아니야? 30배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매수보다 힘든 게 뭐라고 했어요? 매도입니다, 매도. 이렇게 막 단기간에 완전 초급등 하는 거는 진짜 고통스러워요. 언제 팔아야 될지. 예? 왜냐면 너무 일찍 팔면 나중에 또 미치는 거야. 예? 지금 만약에 뭐 7,500원인데 막 단기 급등해가지고 뭐 2만원 됐어. 이때 파는 사람들 있을 거야. 근데 이게 5만원이 된 거예요. 계속 급등해서 5만원이 됐어. 와 미치고 폴짝 뛰지. 그러면 또 어설프게 또 이런 사람들이 2만원에 팔아놓고 또 5만원에 또 다시 탑니다. 올라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못하면은 완전 또 처음 물리는 거예요. 이때 물리는 거는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면서 물린 거랑은 완전 달라요. 이 작전이 끝난 이 후유증이 엄청 길게 간다 이 얘기예요. 작전이 한번 끝난 종목들은. 이게 작전이 끝나면 3년이 5년, 기본 3년에서 5년 가요, 그냥. 이 후유증이. 그 뒤로도 회사가 뭐 똑바로 운영 안 하면 그대로 상폐되는 거예요. 그나마 뭐 제대로 뭔가 운영을 잘 해갖고 회사가 뭔가를 뭔가 성과를 이뤄낸다면 또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장난질을 한번 했던 기업은 위험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제가 작전에 서막이다 했는데, 이게 만약 작전이 시작돼서 완전히 이렇게 막 급등을 한다 하면, 무조건 이 급등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기 급등에. 제가 지금 장기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고 뭐고 다 필요 없죠. 무조건 이 폭등 갈 때, 제때 빠져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된다? 아까 데브 시스터즈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예? 데브 시스터즈 보시면은, 이제 어찌 보면 시작이에요. 지금 데브 시스터즈인데, 이 고점을 찍은 게 언제다? 21년 9월이에요, 9월. 2년 이제 지금 1년 조금 지났어요. 1년 조금 지났는데, 아직 멀었다. 이제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조작을 한번 하는 기업은 최소 3년에서 5년 간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위에 물린 사람들은 완전 그냥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지. 근데 3년, 5년 뒤에도 얼만큼 주가가 이 3년, 5년 동안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리고 여기서 회복해봐야 얼마 회복할지.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주가가 아직 다 안 떨어졌어. 더 떨어져. 예? 근데 여기서 올라봐야,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70%, 80% 되는 사람들은 20, 30% 남은 거에서 올라봐야 이 손실이 잘 줄어들지 않는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전을 한다는 게 지금 주가가 너무 주가가 지금 답답하니까, 빨리 뭐 작전이든 뭐든, 뭐 무조건 주가에 막 뛰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나 욕심 없다. 뭐 30배 가든 50배 가든 난 상관없다. 나 본전만 찾으면 돼. 본전은 좀 그러면은 20% 30% 수익만 보고 난 나와도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쳐버려요, 진짜. 나는 그냥 20% 30% 수익 보고, 에휴,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수익이라도 보고 나온 걸 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막 혼자 자위를 하겠지만, 이게 막상 막 30만원까지 갔습니다. 20만원, 30만원까지 막 쏘아 올린 거야. 대주주 지분이 특수관계인까지 치면 얘네들도 거의 70% 육박하거든요. 얘네들이 한번 제대로 진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여 밑에서 팔았어. 여 밑에서. 내 판가격에서도 한 10배, 20배 올라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너무 일찍 판 거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 스트레스가 뭘로 해소가 되느냐? 어느 시점에 다시 많이 오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타는 거야. 근데 매도 타이밍 못 잡고 처박을 때 뭔가 조치를 못 취해가지고 아까 데브 시스터즈처럼 그런 하락을 맞이하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에서 겪었던 하락과는 다른 하락장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작전이 한번 되면. 그래서 저는 바람은 그거예요. 제가 작전의 서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솔직하게 작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늘 바라는 거는 DB 하이텍처럼 이렇게 저는 올랐으면 좋겠다. 예? 이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합니다. 얘네들도 솔직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김동기 회장, 예? DB하이텍이 동부죠. 동부그룹의 김동기 회장이 뻘짓거리 안 했으면, 조금은, 이것보다는 좀 더 괜찮은 주가 수준에서 떨어지더라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오너 리스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DB하이텍이 최근에 이렇게 폭락한 게 거시적 경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뭐다? 얘네들이 그 짓거리 하려고 한 거예요. 저기 LG화학처럼 LG엔솔루션을 이제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얘네들이 물적 분할을 하려고, 예? 자기들 지금 회사가 잘 나가고 이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려고, 그래서 저거들 더 많은 돈 벌려고 그냥 대주주들이 그런 장난질 치려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고 지금 결국에는 DB하이텍 물적 분할하는 거 철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진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뭔가 주주들의
가치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이런 회사는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영진이 그대로 있는 한은 이 회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김동기 회장 무슨 뭐 자기 가정부 뭐 약간 그런 게 있었죠. 뭐 성적인 뭐 그런 게 있었죠. 이렇게 끝난 거니까 이 인간성 본연의 그거는 어디 안 갑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데브 시스터즈와 이제 또 그 파마 리서치를 제가 빗대어서 제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투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진짜 나의 이 현금 인출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근데 작전을 시작이 되잖아요. 만약에 급등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종목을 떠나야 돼요. 그 후유증이, 이 작전의 후유증이라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작전으로 인한 급등이 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된다. 근데 작전 없이 만약에 그냥 허세팀 바이오 성공하고 또 중간에 조정받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오르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인생 종목을 만나는 거고, 이렇게 작전에 의해서 급등하는 것은 도박이다. 이때는 진짜 도박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고민해도 되는 문제다. 하지만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아무튼 오늘 이래저래 영상이 엄청 길었습니다. 예. 오늘 새해 첫날이라서 또 구독자분들의 또 댓글이 여러 가지가 달리면서 제가 좀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또 주식에 대한 또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2023년 개묘년 새해 어쨌든 뭐 복 받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지금 예상되는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복 받지 말라는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올해 또 잘 살아남아서 우리가 연말에는 그래도 뭔가 이 지금 올 초보다는 더 나은 연말이 돼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좀 인사하고 올해 복 많이 받으셨네 이런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어떤 시장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뭐 좀 지나하고 길고 길었던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늘 제가 오늘도 감사하고 과거에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시작하는 영상이니까 제가 조금 주저리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아직까지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막 그렇게 회사 자체가 존립 자체가 막 흔들릴 정도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우려 마시고 주가라는 것은 원래 늘 떨어지고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이 구간은 나중에 우리 아까 전에 동부 하이텍이든 뭐 DB 하이텍이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이 구간이다. 이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겠죠. 아무튼 그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 없이는 오히려 또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아무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더 또 유익한 또 정보와 분석을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